출마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최대 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정부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역대급 총동원령입니다. 공공기관장들까지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닷새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긴장감 속에 만난 두 사람은 검찰개혁 완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달 부동산 대책 이후 비강남권에서 집값 상승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연일 매매가 최고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치과 원장 관련 단독 속보를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이 확보했던 불법 영상 하드디스크를 되돌려줬는데 이로 인한 증거인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한결같이 수십 년 단골 손님을 상대하는 삶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 묻은 이발 가위와 대장간 새망치 소리에 녹아든 세월의 흔적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과 구분하기 힘든 인공인간이 컴퓨터 기술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대신 옷을 입어주는 아바타와 말귀를 알아듣는 로봇 도우미, 마음대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TV까지 미래의 최첨단 기술이 총결집한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을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회 진출을 꿈꾸며 선거에 뛰어드는 청와대 인사들 소식입니다. 출마를 준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현직 청와대 참모가 최대 70명에 달합니다. 이전 정부의 7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떤 파장이 있을지 첫 소식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타이틀을 단 출마자는 최대 7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7배가 많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숫자입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 등 수석급과 권혁기 전 춘추관장,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 등 비서관급만 모두 20여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과 호남에 출마합니다. 출마자 중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논란의 인물도 있습니다. 일부 출마 예정자들은 불출마 장관들 자리에 단수 공천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에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는 고민정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공공기관 인사들도 출마 러시에 가세했습니다.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1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4월 총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들의 출마 러시는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당선될 경우 청와대와 입법부 간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반면 보수 대통합을 총선 필승 전략으로 내세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오늘 통합 대상인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를 만나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유승민 의원 통합에 반대하는 당내 친박 의원들의 압박에 막힌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황수연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가는 곳마다 통합을 부르짖습니다.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우파가 힘을 뭉치는 것입니다. 통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헌법 가치에 따른 그런 나라로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말만 있을 뿐 뒤따르는 행동이 없어 비판이 나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이 통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원칙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하기로 했다가 돌연 오늘 아침 취소했습니다. 3원칙에 이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선언이 필요 없다는 설명입니다.
내 과거 내가 한 말들을 보세요.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 하지만 유승민 의원을 반대하는 친박계가 반발해 선언을 취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당장 유승민 의원도 진정성을 우회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묻지마 무조건적인 그런 통합으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받을 수 없다. 새로운 보수당에 대한 황 대표의 애매한 태도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통합을 언급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유아무개로 지칭해 진정성 논란이 일었고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한 다음 날 뒤늦게 축하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설 연휴 전 통합 추진위를 구성해 통합 신당 창당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있어 애매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통합은 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이 와중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작성에 연루된 의혹에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의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내용을 근거로 인턴 활동 확인서가 작성됐고 2017년 10월 11일자와 2018년 8월 7일자로 두 차례 모두 직접 날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퇴직 직원에게 전화해 조국 아들을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답한 것을 인턴 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협박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은 소설이라고 봤었습니다. 인턴 확인서 2장에 적힌 주당 활동 시간과 내용이 다르고 두 번째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추가로 소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 의사가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소지했다는 채널A의 단독 보도가 나간 뒤 이런 혐의로 왜 구속되지 않았느냐는 시청자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본 결과 경찰이 의사를 체포했는데 법원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중요한 증거인 외장 하드디스크가 사라졌습니다. 먼저 김단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 원장을 처음 수사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0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A 원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000개가 넘는 불법 촬영문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A 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증거물 일체를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제작업자로부터 A 원장에게 촬영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뒤늦게 주거지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외장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사이 A 원장이 동생과 동생의 지인을 시켜 외장 하드디스크를 숨긴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구속영장 발부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해자의 신분이라든가 직업이 어떤 영장 발부라든가 그 처벌 수위에 있어서 영향을 줘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라진 외장 하드디스크가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문제의 원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불법 촬영한 의사여도 지금으로서는 면허를 정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이 병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A 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진료를 계속해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진료는 그냥 그대로 다 하시죠? 매일은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어제 채널A 보도가 나간 뒤 모든 진료를 취소했습니다. 혹시 오늘 아예 안 오세요? 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빼곡했던 병원 홈페이지도 폐쇄됐지만 A 원장은 여전히 진료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원장님 진료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제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올 수 있게 연락드릴까요? 현행법상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만 A 원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입니다. 면허 정지를 한 상태에서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되면 취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자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 사건 전해드립니다. 먼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경남 통영의 현직 순경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다 붙잡혔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했다는데 흔들리는 민중의 지팡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불안하기만 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시간 술집으로 들어가는 여성들. 얼마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고는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경찰이 도착해 일대를 수색합니다.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화장실 옆칸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신고를 했거든요. 같은 일행들이 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CCTV 분석을 통해 붙잡힌 남성.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4월 신규 임명된 현직 순경이었던 겁니다. 휴무일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서 불법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CCTV 판독해서 몇 시간 만에 피해자를 검거하게 됐습니다. 이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기심이 생겨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순경은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노트북과 차량, 자택을 압수수색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경찰입니다. 일반인이 휴대전화를 바꾸며 반납한 옛 전화기의 내부 정보를 경찰이 열람했습니다. 이 안에는 성관계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강경모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대리 전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바꾼 사업가 A씨. 얼마 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는 휴대전화를 바꾸며 반납했던 옛 휴대전화가 떠올랐습니다. 대리점 업주를 만나 휴대폰을 빼돌린 것 아니냐고 따지자 업주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업주는 오히려 사업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검찰에 진정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검찰 수사에서 생겼습니다. 경찰관 2명이 업주와 짜고 사업가의 옛 휴대전화를 빼돌린 게 드러난 겁니다. 경찰관들은 사업가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 민감한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안에 저장돼 있던 성관계 동영상들을 외부에 유출시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리점 업주가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도 경찰관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업가와 경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가의 약점을 잡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한 경우보다는 어떤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찰관과 휴대전화 판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공사 중에 주택 가스관이 폭발한 사고가 발생하기 몇 시간 전 그 자리를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가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남았죠. 오늘 경찰에 자진 출석했는데 이런 뺑소니 사고를 내놓고는 다른 차량에 불법 주차 탓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에 주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한 뒤 건물 외벽과 도시가스관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차량. 2시간 뒤 파손된 가스관을 교체하는 작업 중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폭발합니다. 작업자 한 명은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서진 가스관은 현재 이렇게 새 걸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스 공급이 12시간 가까이 끊기면서 건물 주민들은 보일러도 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1시 정도까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하고 차에서 밤새도록 있었고 이제 차량이 들이받은 부분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이틀 동안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고 모습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틀 만인 오늘 오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며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어 부딪혔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하고 사고 당시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네, 다시 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2달 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표현이 상당히 세네요. 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화답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와 예전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 각각 아파트가 한 채씩 있는데 서울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노노 2주택 운동의 첫 동참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영민 실장 입장에선 걱정이 앞설 것 같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소유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지난해 10월 10억이었습니다. 2006년 구입가격과 비교해 시세 차익만 7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팔린다면 오히려 막대한 시세 차익 때문에 국민들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팔려도 문제, 안 팔려도 문제네요. 네, 그만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어렵다는 얘기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1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투기 조짐이 있을 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투기와의 전쟁에 나섰던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집값은 임기 전반기에만 11%가 뛰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 임기 전반기에는 무려 15%가 폭등했습니다. 네,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이런 주장도 펴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18번의 고강도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뛰었다면 분명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오늘 경실련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집값 폭등의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을 유임한 상황에서 대통령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스럽다. 네, 김현미 장관 본인은 장관직을 상당히 오래 할 것 같다고 했다던데 경실련은 생각이 다른가 보네요. 다음 주제 갈게요. 네, 몸짱 소방관이 엑스맨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5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10년째 화재, 구조, 구급, 최일선의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고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네, 포부가 참 대단하네요. 젊은 소방관 영입이 신선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정당에서 소방관을 영입한 건 처음인데요. 그의 부인이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인 김자인 씨여서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입 첫날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 관행을 못 누렸던 청년들의 박탈감과는 거리가 좀 있는 발언 같네요. 네, 그래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엑스맨이 너무 일찍 정체를 밝히셨다. 땡큐, 파이팅. 네, 보면 민 의원의 타이밍은 늘 기가 막혀요. 네, 그러게요. 그런데 오영환 씨에 앞서서 조국 사태의 입장을 밝혔다가 곤욕을 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인데요. 원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은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친구가 크면 금태섭 의원처럼 된다. 싹수가 보인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요즘 친문의 기세가 대단한데 이러다가 영입은 됐는데 공천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원 씨가 타깃이 되긴 했지만 사실 영입 인사라고 해서 꽃가마를 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민주당의 비례의석은 4-5석으로 확 줄어듭니다. 과거처럼 영입 인사라고 해서 비례대표를 주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현직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수도권 지역구에 투입하기도 쉽지 않아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입 인사들에게 오늘의 한마디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조국에 대해 묻거든 고개를 숙여 모른다고 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문제엔 함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관악구, 영등포구, 성북구.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값 신기록을 쓰고 있는 동네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영향을 덜 받은 동네들인데 현장 분위기 홍유라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입니다. 최근 전용 면적 74제곱미터가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매 가격이 1,000만 원 올라 최고가를 경신한 겁니다. 조금 오래됐는데 안 팔렸다가 이제 팔렸죠. 5억 8천은 아니에요.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성북구 등 비강남권에 있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최고가 거래 기록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월 넷째 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영등포구와 강북구는 오름세가 확대됐습니다. 9억 원 넘는 아파트의 대출 규제를 강화한 12.16 대책에 여파입니다.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책 나오고 나서 실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많이 오는데 입주할 물건이 없고 팔 사람은 국가를 비워서 되죠. 전문가들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입니다. 투자자들이든 실수요자이든 대출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로 상당히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게 당연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비강남 지역으로 집값 상승 열기가 번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쉽게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 점차 사라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 샀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15가지나 첨부해야 하는데 취지는 알겠지만 청문회 자료 제출 수준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금 조달 계획서 검증을 강화한 것은 집을 사기 전부터 불법,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지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바뀌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기존 계획서와 비교해보면 증여 상속란에서 누구에게 돈을 받았는지까지 기록하게 항목이 늘어났는데요.
또 가족과 친지에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쓰도록 항목이 구체화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금괴로 값을 치러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부터 예금, 주식 잔고까지 최대 15가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체 규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비규제 지역 6억 원 이상 주택도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명확한 자금 출처 없이 집을 구입하면은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가 있어서 편법 정리를 통한 집 사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영국에서 남성을 상대로 최소 190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잡혔는데 철학 박사로 유학 중인 청년이었습니다. 클럽 앞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약을 먹였습니다. 오늘의 세계 김민지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남성이 밖으로 나섭니다. 갑자기 거리를 달리거나 어슬렁거리며 밤거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성범죄 대상을 물색하던 중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잣집 아들인 36살 레이나드 시나가는 영국에서 철학 박사 유학 과정을 밟으며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술 취한 남성에게 접근한 뒤 약을 먹여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은 뒤 소지품까지 빼앗았습니다. 5년 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성범죄는 모두 159건.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자가 190명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inaga is a depraved individual, a sexual predator who was offended he has taken advantage of young men in the city centre. 영국 언론도 악마 같은 성적 포식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원은 시나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서더니 여성 운전자가 하얀색 개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얀색 개가 떠나지 않고 차문 앞에 서 있자 목덜미를 들어 밖으로 내던집니다. 장애견을 유기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아픈 개를 버리는 주인의 치가 떨린다며 분노했습니다. 버려진 개는 지역동물 보호센터에서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아이 머리에 끼인 주전자를 빼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살배기 아기가 주전자를 헬멧처럼 쓰고 놀다 머리가 끼어버린 겁니다. 20분 넘게 주전자를 자르고 나서야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기 8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 사람은 딱 1명뿐이고 나머지 7명은 컴퓨터가 만든 인공인간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되시나요? 바로 눈앞에서 내 아바타를 만들어서 어울리는 옷을 골라주는 체험도 할 수 있다는데 라스베이거스 CES 현장에서 윤수민 특파원이 보여드립니다. 카메라를 찍자 키, 몸무게, 얼굴까지 똑같은 아바타가 나타납니다. 이 아바타를 화면에 띄운 채 다양한 옷을 입혀보고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골라봅니다. To figure out what works best for you. So optimization becomes much more personal process.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선체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 알고리즘이 창조한 최초의 인공인간들입니다. 인류가 인공인간과 공존하는 영화 속 얘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Tell me about it. 말귀를 알아들은 로봇 도우미의 능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Robots that know you, support you, and take care of you, so you can focus on what really matters. 크기와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마이크로 LED TV는 가정용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 스크린을 이렇게 장난감처럼 이어붙여서 원하는 대로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갔던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밑으로 말려내려가는 TV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로 우리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푸근한 과거를 지켜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온 장인들을 만나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참 재빠른 세상입니다. 당연한 듯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의 숨은 장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혜화동, 낡은 외관의 이발소는 동네의 터줏대감이 되었습니다. 80여 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이발소. 곳곳에 세월의 손때가 묻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에게 가게를 넘겨받은 지덕용 씨는 이발 경력이 65년이나 되지만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을 닦습니다. 이발소에는 거울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울이나 보면은 손님 얼굴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서 들어. 반갑게 들어선 손님은 친구인지 손님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해화동에 우리 본토장님. 우리 사장님하고 해화초등학교 동생.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80년. 우리 아버지부터. 80이 넘었지만 가위질은 지금도 섬세하고 정확합니다. 하얗게 칠해놓으면 길고 짧은 게 다 나타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깎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하시고 걱정 마세요.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한때는 이발사 9명이 함께 일할 정도로 손님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60년대, 70년대 전에 이거 기계를 이런 걸로 썼단 말이에요. 이발사와 함께 나이를 먹은 이발 도구들. 이가 다 빠져버린 가위지만 평생 간직할 보물입니다. 숙련된 전문가에게 받는 면도는 이발소의 백미. 야, 시험이 못고치 나왔구나. 네, 제가 털이 많아요, 선생님. 면도 크림을 바른 얼굴에 뜨끈한 수건을 올린 뒤 예리한 면도칼로 조심조심 수염을 깎습니다. 따뜻하게 면도크림 발라주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부들부들해서 이거 이렇게 피부가 매끈해요. 우연한 기회에 찾았다가 단골이 됐다는 젊은 손님도 있습니다. 빨리 자르고 보내는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천천히 가위 소리를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없어진다면 그게 되게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해화동 명륜동에 이발소가 14군데 있었어, 14군데. 다 없어지고 나 하나 남았어. 평생 이걸 먹고 살았으니까 이 직업을 내가 고맙다 하고 생각하고 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요란한 쇠망치 소리가 서울 도심 주택가에 울려 퍼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전통 대장간의 맥을 이어나가는 66년차 대장장이 박경원 씨와 아들 박상범 씨. 균형이 안 맞고 때리는 게 잘 안 맞으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작업할 때 집중해서 해야 돼요. 벌겋게 달군 쇳덩이를 쇠망치로 연신 두드립니다. 오직 사람의 힘과 기술, 눈썰미로 만드는 전통 방식. 경력 66년 장인의 검수를 거치고 나면 도끼 하나가 완성됩니다. 아니, 60만 5년 됐는데 나하고 같이 된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안 해. 17의 상경에 대장간 일을 배운 박경원 씨는 이 자리에서만 45년 넘도록 망치를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전국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옛날에는 연탄 많이 쓸 때 이거 이제 연탄을 이제 별로 많이 안 쓰고 조금밖에 안 쓰잖아요. 요즘은 등산용 지팡이나 캠핑용 장비가 효자 상품이 됐습니다. 부자의 야무진 솜씨에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이거 나갔어요 이거. 예. 너무 다 잘라내고 만들어주는데.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대장간을 찾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니 모양도 좋고 친절하고 또 칼도 잘 갈아주시고 잘 만들어주시고 아마 죽을 때가 쓸 거예요 이거. 시간이 지나며 손님도 점점 줄어들었지만
대장간 일은 박경원 씨의 삶이자 보람입니다. 90까지는 해야 되는데 아프지 않고 일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맨날 부처님한테 난 빌어요. 세월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남아있는 오래된 가게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의 삶의 흔적도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사령관을 표적 제거한 미국이 이번엔 대량 폭격이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인도양에 급파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40년 전 원한까지 꺼내들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지난 1979년 이란에선 미 대사관 직원 등 52명이 억류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교까지 하는 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40년 전 인질 숫자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미군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와 관련해 이란이 보복을 선언하자 당시 인질 52명과 같은 수의 이란 내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I think that Iran has many strategic military sites that you may cite are also cultural sites. 그러자 이란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숫자 290도 기억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1988년 미군이 미사일로 격추한 이란 여객기 사망자 290명을 거론한 겁니다. دشمنانمان هم میگوییم انتقام میگیریم اما اگر حرکت دیگری انجام دهند آنجا را که دوست دارند و به آن عشق می‌ورزند به آتش می‌کشیم. 이처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군이 B-52 전략 폭격기 6대를 인도양에 급파했습니다. 아울러 4,500명 규모의 상륙전 부대도 중동에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과거 악몽까지 소환하며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더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다 못한 이유에는 오늘 지정학적 갈등이 세기 들어 최고 수준이라며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아입니다.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를 콕 집어 제거한 이후 두문불출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닷새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이 움직이자 미국의 정찰기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찔러 나온 김정은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폭살 이후 한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보란듯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금수산 태양공전 참배 이후 닷새 만에 비료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는데 미국을 의식한 듯 정면 돌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김없이 더더욱 더 세차게 휘날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김 위원장이 움직이자 미국의 전파 수집 정찰기 리벳 조인트도 기다렸다는 듯이 출격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반도를 훑고 갔는데 김 위원장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미국의 경고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차종과 사람을 식별하는 첩보위성 키홀과 통신을 엿듣는 신호수집 위성으로 24시간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에는 탈북자들로 구성된 휴민트 정보대대가 있는데 북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김 위원장 동선을 실시간 탐지합니다. 김 위원장 동선이 드러나는 것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입니다. 이란 참수작전에 쓰인 것과 유사한 공격용 드론 그레이 이글 12대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상시 대기 중이어서 언제든지 김 위원장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륙 후 1시간이면 평양에 도착해 30시간 넘게 하늘에 떠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을 퍼부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군은 건물 내부까지 잠입할 수 있는 새나 곤충 드론까지 활용하고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제주에서는 벌써 봄꽃 소식이 오고 꽁꽁한 한강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춥지 않은 겨울 언제까지 계속될지 김철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 4월에나 볼 수 있는 분홍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벌도 날아들었습니다. 신기한 듯 꽃 구경이 한창입니다. 향기를 맡아볼게.
개나리와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렸고 거리엔 반소매 차림의 시민도 눈에 띕니다. 오늘 제주도의 낮 최고 기온은 23.6도. 1923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97년 만에 가장 높은 겁니다. 제가 봄을 타는데 봄인 줄 알아가지고 외로워졌어요. 눈이 너무 안 와서 아이가 눈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따뜻한 날씨로 이번 겨울엔 한강도 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의 추위가 4, 5일 동안 지속돼야 한강이 얼어붙습니다. 앞선 두 번의 겨울엔 모두 12월에 한강이 얼었습니다.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이 얼어야 한강이 결빙됐다고 하는데 이번 달 말까지 얼지 않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상의 수온이 높다 보니까 고기압이 오더라도 쉽게 해소가 되면서 바로 추위가 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달 하순 중순까지는 조금 한강에 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이렇게. 눈 대신 비가 많이 내리는 이상 기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1월 초 기준으로 관측 이래 사상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말하는 횡단보도 안전 대기선, 차량 번호가 뜨며 경고하는 신호등, 전광판.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 이런 기술이 도입됐는데 실제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이다혜 기자가 보고 왔습니다. 학교 앞 도로, 달리던 버스가 빨간 신호에 급정거하더니 슬금슬금 정지선을 넘습니다. 그러자 신호등 앞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경고 문구가 뜹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를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정지선 위반 통계를 내봤을 때 그 처음 설치하기 전보다 약 한 77.8% 정도가 정지선 준수가 향상되는 걸로 좀. 통학로에도 새로운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보행자가 이 노란 안전 대기선을 넘으면 경고음이 나옵니다. 차가 쌩쌩 달려서 조금 무섭기도 했는데 지금은 저게 있어서 차들이 좀 신호도 잘 지키는 것 같고 학생들도 안전한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학교 앞 도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통일하고 보행 공간이 없는 곳은 20km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전방과 후방 300m부터는 시속 40km로 제한하는 완충지대도 도입합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오늘 매운맛 좀 볼래? 예전에는 혼내준다는 소리였지만 요즘은 스트레스 풀자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이 유행하다 못해 극한의 매운맛에 진지하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과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화제의 영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를 물 없이 먹고 버티는 도전입니다. 몸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진짜로. 눈물 콧물 다 빼는 건 기본. 응급실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극한의 매운맛은 트렌드. 시대를 풍미한 라면의 매운맛은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농도를 재봤더니 맵다고 소문난 두 제품을 뛰어넘었고 한국 매운맛의 대명사 청양고추까지 넘어선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매운 음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요즘에 향신료가 강한 중국 음식을 소재로 한 라면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운맛으로 지친 청춘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제품도 있습니다. 재밌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케팅을 해야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나라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매운맛은 일종의 스트레스. 어려운 취업 등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현대인의 처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음식을 접하고 본인을 갖다 스트레스에 준하는 신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잊고자 하는 거예요.
직장 내 어려움, 취업난에서 벗어나기 힘든 젊은이들이 극한의 매운맛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특공무술 기술은 단시간에 상대를 일격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훈련받고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모습입니다. 유사시 적지로 침투해 각종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하다 보니 특공무술을 이렇게 익혀야 하는데요. 특전사 복무 중 획득한 특공무술 단증이 있으면 경찰 임용 시 가산점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경찰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나 8개 이상 광역시도단체에 지부를 가진 무도단체가 발급하는 단증을 취득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해줬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그리고 대한킥복싱협회와 대한합기도협회 등 55개 단체에서 지급하는 단증만 인정의 혜택을 줬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3월 특전사 측에서 검토를 요청했고 경찰 역시 특공무술단증 소유자도 가산점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전사 등 특공무술훈련을 할 수 있는 각급 부대 184곳을 모두 도장으로 보고 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10곳에 이른다고 인정한 겁니다. 특공무술단증은 해마다 특전사 부대원에게 2,000매, 특공부대나 수색부대원에게는 2,500매 발급되는데요. 총점 100점 가운데 특공무술 2단이나 3단을 취득하면 2점을 가산점으로 주고 4단에게는 4점을 줄 방침입니다. 경찰은 당장 다음 달부터 모집하는 경찰 채용시험에서 특공무술 단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새해부터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만 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답방을 제안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공식 거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등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제시한 방안들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만큼 미국 설득이 관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처리되면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년사 발표 때 기자회견도 함께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년사만 발표했습니다. 신년사 메시지가 기자회견 내용에 묻혀 국민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째 날이었습니다. 야당은 자료를 안 낸다고 타박만 했고 여당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를 감싸기만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인사청문회란 지적이 나왔는데 이민찬 기자와 함께 보시죠. 야당은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세균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불씨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51%의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청문회 기간마다 부동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어진 의혹 제기는 후보자의 답변에 번번이 막힙니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2004년에 논문을 통과한 것이고 2007년도에 연구윤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통령상 받는 금액을 초과했었을 때 증여세를 내셔야 돼요. 과도한 게 아니면 이 정도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행에 대한 지루한 말싸움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20대 국회 수장이셨던 분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을 맡고 있을 때의 의장인 것이지.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지냈는데 입법부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는 내일 하루 더 열린 뒤 다음 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 난로에서 이적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스토브리그라고 하죠. 올해 스토브리그는 작년 최하위였던 롯데가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FA 시장을 뜨겁게 달군 안치홍의 롯데 이적. 2년에 26억 원, 2년 뒤엔 선수 의사에 따라 다시 FA가 될 수 있는 옵트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을 주도한 롯데의 겨울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조용했던 이적 시장에서 투수 노경은과 이루수 안치홍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30대 나이로 파격 발탁된 성민규 단장은 메이저리그식 변화를 주도합니다. 데이터 야구 전담 부서를 만들고 주요 보직의 외국인 코치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점점 미국 야구가 익숙해진 팬들의 기대가 높아가는 이유입니다. 롯데는 지난 5년간 FA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썼지만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엔 그 과정이 탄탄해 보입니다. 100%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과정은 충분히 젊은 단장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년 연속 관중이 줄어든 프로야구는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인기 구단 롯데의 부진도 한몫했습니다. 시즌 전부터 뜨거워진 롯데 바람,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서예담 선수가 주짓수 여자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경기에서 보여주는 타고난 운동신경, 강렬한 눈빛과 달리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염정원 기자가 서예담 선수를 만났습니다. 바닥을 기고 부르고 샌드백과 씨름하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주짓수 국가대표 서예담. 종합격투기 무대에서도 잔뼈가 굵은 프로파이터입니다.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했었었는데 책임감이 솔직히 생겼어요. 그 타이틀이 생기니까. 주짓수는 일본의 유도와 유술이 발전한 격투기입니다. 꺾고 조르고 맺히는 그라운드 기술이 주를 이룹니다. 남자와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고 항복을 받아내는 서예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기자와 차이나는 덩치. 하지만 10초도 못 가 목을 조이는 엄청난 힘에 항복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예담은 인터넷 홈페이지 웹 디자이너였습니다. 우연히 접한 주짓수에 마음을 뺏긴 겁니다. 퇴근할 시간 됐는데 만약에 업무를 다 못 끝내고 그러면 좀 더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을 못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예 진로를 그때 그냥 바꿨어요. 자신도 몰랐던 전사의 본능. 그 본능은 이제 더 크게 꿈틀댑니다. 아시안게임 포인트로 많이 쌓아서 좀 더 큰 무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겨울비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전국을 흠뻑 적시고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이 1월 상순으로는 113년 만에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오늘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강원 영동 많은 곳에 120mm 이상, 중부에는 최고 80mm, 남부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서 내일 출근길은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밀려드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탁한 대기질은 며칠간 지속될 수 있어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겨울 날씨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가 6도로 평년 기온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에는 5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못생긴 외모의 만년 왕따.
중졸의 환풍기 수리공. 사람들이 폴포츠와 허각의 승리에 열광한 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준 오디션 프로의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X101에 뽑혀 데뷔했던 X1이 어제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순위가 조작돼서 뽑힌 팀이기 때문이죠. 술 접대를 주고받고 조작했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과 제작진들, 법의 심판과 별개로 팬들의 순수한 마음과 지망생들의 꿈을 꺾어버린 더 큰 죄는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내일도 뉴스입니다. 영월경찰관 휴대폰 성관계 영상 유출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2020년 1월 7일자 시민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출한 경찰,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제하의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본 방송사는 2020 1월 7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에서 영월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2명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결탁해 지역사업자의 휴대폰에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유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위 성관계 영상 열람과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경찰관들은 해당 사업자와 지역 공무원간 유착이 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휴대폰을 입수하였을 뿐 해당 사업자와 개인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거나 약점을 잡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왔습니다.